안녕하세요. 위즈덤TV의 신루이스입니다. 계속 이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며 배워야 잘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랑을 잘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만한 이야기들은 빈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를 참고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가장 탁월하게 정의한 책은 성경책이고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고린도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잘 정리한 문구들입니다. 건강한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먼저 온유한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남의 처지에 서보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상대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서도 가장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이고 무례한 것은 모순입니다. 용납과 관대함이 사랑의 기본 전제입니다. 남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받고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랑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구절이 이 온유한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엄하게 상대를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장단이 있고 부족하고 모순을 가지고 삽니다. 주위 환경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침묵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당장 그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2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둘째,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장 편안한 관계로 지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관계라면 당장 그 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사실을 말해준 상대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감정을 화풀이하기 위해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은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말을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다시 조정한 후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가끔 주위에 상대에게 싫은 말을 절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평화제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칭찬은 잘하지만 옳은 말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듯 싶으면 최대한 회피합니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자리를 피하죠. 이는 온유함을 위장한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도 오래도록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진실 위에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헛된 허상과 거짓의 관계를 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돈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껍데기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는 관계에서 2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좋은 장소도 가고 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돈을 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밥값 하나 기꺼이 지불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사랑이라고 나불대는 모습은 모순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의 시간, 기력, 재력을 기꺼이 상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자기 충족적인 사랑을 위해서 상대를 만나고 상대를 고르면 그 사랑은 이상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활동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희생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되고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내어주고 하는 끊임없는 연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적대감의 연쇄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를 실천한 사람들을 우린 성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원수를 맺게 됩니다.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여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감정도, 상대의 감정도 상대를 저주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계속 지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적대감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먼저 상대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결국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상대를 죽여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리라, 옳든 그르든 상대를 제압하리라 라는 생각과 태도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강팍하게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갈등과 악의 사이클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한쪽이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전환하여 상대를 파격적으로 사랑하기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치고 심지어 파괴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도의 간디나 성경의 예수님이나 가능한 사랑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최고 지향점은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인간관계를 위한 온갖 처세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인관계나 친구관계나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시작하여 사랑의 진정한 모습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팍팍한 세상살이에서 성숙한 사랑의 연습을 통해 많은 훌륭한 관계들이 쌓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즈덤TV였습니다.